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국민의당에 메르켈이 돼서 메르켈이 기민당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저도 국민의당을 구원해내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경제는 뜨겁게 그리고 8월 27일 이후에 당은 더 단결된 국민의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당의 자산들이 전략승부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부터는요, 전시사저널 편집국장 소정석 국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당 8월 27일 전당대회 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오늘 열린 공명선거 선포식에서 각 후보들 출마 포부를 화면에 보신 것처럼 밝혔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하는 모습 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총선 녹색 돌풍에 이어 녹색 태풍 만들어내겠습니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국민의당 새판짜기 새 인물 이현주와 함께 하십시다. 경제는 뜨겁게 그리고 8월 27일 이후에 당은 더 단결된 국민의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혁을 반드시 이끌어내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천정배 비교적 깨끗하고 사심 없이 정치해왔습니다. 개혁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민의당을 살리고 승리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실 4명의 후보 가운데 이현주 후보 빼고 나머지 3분은 글쎄요, 참 오랜만에 보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 않았었는데 글쎄요, 나머지 3분의 특징을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헤어스타일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머리를 이마를 보이게 이렇게 올렸죠. 네네. 예, 올리고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로 좀 머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이마가 보이게 올렸습니다. 비슷하게. 네. 지금 오른쪽이 오늘 모습인 거고. 오늘 토론회 때 모습이고. 그렇죠. 예, 왼쪽이 이제 과거에 대선 당시 또는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마를 바뀌었네요. 보이도록 하는 것은 네. 어떤 새로운 결의 표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가 좀 환하게 드러나야 운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판 전투머리인 것 같아요, 저는. 전투머리요? 왜요? 아니,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빨간 옷이나 국방색 옷 네. 전투복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저 머리가요, 대선 때 TV 토론에서 한 몇 번 있었어요. 이만 완전 저건 아닌데, 네. 내리지 않고 올린 머리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좀 결연한 의지자인지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좀 머리가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내린 것보다는 조금 더 좀 강해 보이는 인상들이 있거든요. 네. 본인의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천정배 후보도 근데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서 가르마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가르마만 바뀐 건 아니고요. 네. 스타일 자체가 조금 젊어졌어요. 좀 보시면은. 네, 화면 예전에는 볼까요? 그냥 대부분의 이제 자,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 머리는 그냥 보통 아저씨 머리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왼쪽 머리는요. 뭔가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많이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그래요? 스타일링한 머리예요. 저는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없어. 아니, 왜? 저는- 오른쪽 왼쪽만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달라 보입니까? 아니, 좀 달라 보이는데 아, 약간 그래요? 좀 젊어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좀 뭔가 좀 아무래도 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네. 조금 이미지 자체가 좀 젊고 새롭다는 이미지는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좀 머리를 통해서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똑같아요. 약간 메이크업도 조금 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한 거. 예, 메이크업을 좀 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눈도 좀 커지신 것 같은데요? 네. 예리하시네. 아, 그래요? 심석 차장, 뭐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 네. 천정배 의원이 올해 1954년이니까는 환갑을 넘긴 나이거든요. 네. 근데 머리에 하얀 머리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염색도 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젊은 스타일로 머리도 좀 스타일링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천정배 의원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하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데 어쨌든 청년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또 게다가 가장 강자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가 62년생이니까 아직 60도 안 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아하. 젊은 모습을 어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 내에서 국민의당 메리켈이 되겠다. 라면서 이현주 후보가 또 당책에 소신을 밝혔는데 당 내에서는 좀 시선이 어떻습니까? 좀 곱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구설수에 많이 휘말렸었고요. 글쎄요, 국민의당 사정은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마찬가지고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다 마찬가지인데 당내 선거는요. 그 당내의 눈으로 봐야지 외부의 눈으로 평가했을 때 좀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번에 전당원 투표입니다. 그럼 여론조사 없이 돈을 내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또는 책임당원뿐만 아니라 당비 내지 않은 일반 당원까지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당원의 시각으로 이현주 의원의 출마도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그런 이딴 구설로 외부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당내에서 평가를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현주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장 친구라고 반장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전 대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는데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지지세로부터 좀 배척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생길 수 있는데 네.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현주 의원의 출마가 안철수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왜 표를 그러냐면 깎아먹는 게 아니고요. 표를 깎아먹, 그럼 나중에 어떻게든지 조정이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 싸움이 어떻게 되죠? 2대1 싸움이 됩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 반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경고가 안철수 전 대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이 출마해서 2대2 구도가 되면 네. 안대 반환의 구도가 희석되는 거죠. 아하. 즉 당의 이념을 호남 중심으로 갈 것이냐 전국 정당을 갈 것이냐 진보 정당 갈 것이냐 중도개혁 정당을 갈 것이냐 이 아하. 구도 자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현주 의원의 출마는 어떤 내부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꼭 해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또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다 깔려있는 그런 의도적인 출마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예. 근데 이현주 의원의 출마로 인해서 지금 이제 김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2대2 구도가 되겠느냐. 네. 오히려 1대3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토론회 양상도 그랬고 네.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안철수 전 대표와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출마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현주 의원의 출마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표를 일정하게 갉아먹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 새로운 당 대표가 이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저희 뉴스탑10의 예리한 패널들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외로 정동영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한 게요. 사실은 가능성을 따진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도 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제3세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중도를 표방하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당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탈호남을 외치고 계신데 제일 먼저 한 게 광주에 있는 독일 기자 묘비역 참배에서 호남에 의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게 우리 이대로 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손정배 후보는 반면에 광주나 전남 지역에서 아직 민주당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너무 강해서 네. 어부지리로 정동영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당대표로 정동영 후보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종섭 국장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다 훌륭한 분들이죠. 다 뜻이 강한 분들이 확실한 자기 주관이 있는 분들인데 어떤 이 전당대회 승패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아하. 높은 지지도, 인지도. 예, 인지도 이건 다른 후보들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난 대선에서 20% 이상 득표한 기본 저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보면 이제 현역 의원들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운 어떤 기본적인 지지 네.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원외에서도 상당 부분 또 나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러한 조직력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탈호남? 탈호남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확장성 네. 이런 것들도 뛰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정숙 차장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소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살릴 인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작년, 재작년 딱 요맘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50% 넘는 지지율, 거의 70%, 80%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까지 왔거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지금은 뭔가 이렇게 당도 5% 지지율에 굉장히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바람이 불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얼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김태현 변호사의 예리한 예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는 거 맞춘 거예요? 맞추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나마 안철수 대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본 거죠. 아하. 왜 쉽지 않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당 선거는 조직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선거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이제 당협위원장, 당원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냐는 건데 네. 이제까지 전 대선 후보 경선전에 있었던 모든 당내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졌어요. 호남 네. 중진들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동현, 청정배 이 두 사람이 뭐 단일화 또는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과연 조직 선거에서 안 전 대표가 쉽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은 들지만 네. 그래도 국민의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당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미혼하거나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당원들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국민은 지금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동영 의원이든지 천정배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두 분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호남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호남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국민의당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한 지지 장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기는 쉽지 그렇죠.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힘들더라도 이번에 호남당의 이미지를 깨고 전국정당, 중도개혁정당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점을 잘 선포한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데 역시 당내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장담 못하겠네요. 그렇죠. 당원들의 조직력 그리고 의견이 어떤지는 글쎄요. 그냥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5번의 TV 토론회도 거치고 이달 2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게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4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5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7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